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24번에 걸친 규제의 이면에는 이 여러 풍선 효과가 발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한창 유행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투자법인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이 투자 수요들의 진입 이하 습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몰린 많은 관심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뭔지 제 생각까지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난 놀라운 부동산 강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풍선 효과들이 있었죠. 일전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이 규제 지역을 피한 지역을 노리는 투자 수요들이 있었고요. 일전에 이 대출 규제, 금융 규제죠. 금융 규제로 인해서 금액대별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주택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 금융 규제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주택들과 그렇지 않은 이 중저가 단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게 된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출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직격타로 맞게 된 단지들은 덜 오른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구축들, 아직 이 해당 금액대까지 여유가 남았던 이 구축 단지들이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가치와 가격이 맞지 않는 이런 괴리 현상도 발현이 됐고, 이 모든 것들이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이 수요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취득세 중과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부터, 그리고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세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8%에서 12%까지 중과가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죠. 억 단위고, 그것도 요즘에 서울 중위권 아파트 보면 이제 10억인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취득세 8%, 12%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이 한 채 이상이신 분 경우에는 자본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초반 지출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10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무조건 이 초반 취득세가 이제 1억 이상 들어가게 된 거죠. 지출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매매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보니까 중개보수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러나 저러나 이 비교적 적은 가액을 가진 부동산 종목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난 것이겠죠. 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가 대유행입니다. 이게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이미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때문에 취득세 1.1%가 적용이 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매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을 노리느니 그냥 이런 것들 틈새로 운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면 뭐 승합차를 대절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지방의 아파트를 싹쓸이 해갔다, 이런 내용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드라마틱한 상승이 눈앞에 보이는데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만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급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자체가 큰 우량주보다 이 시총 자체가 낮고 견조로운 잡주라고 표현하죠. 이런 주식에 많은 이 세력들이 이 장난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자본만 들어가도 바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오는 추격 매수자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격 매수자가 물건을 받아주고 뒤로 빠지는 뭐 그러한 이 작전주라고 하죠. 그러한 형태가 많은데 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뭐 우량한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공시가격이 1억 이하겠습니까? 일단 입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구축이어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풍선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취득세 중과라는 하나의 규제를 피하는 수요자들이 이 쏠리면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구축이 많고요. 그래서 단순 1억 이하가 아닌 이 용적률이 낮은 예,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구축이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없고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이 만약이라도 예, 가능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단지를 중심으로 이 수요자들이 붙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80년대 90년 초반 요 정도 아파트에다가 예, 층수는 한 5층 정도 예, 요런 아파트들 보면 여지없이 지금 다 전국 어디를 가도 다 올라 있습니다. 최근 급등했어요. 또 이런 아파트들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앱 발전이 워낙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공시 가격 자체를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앱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공시가율을 생각했을 때 60% 정도 잡고 1억 7천, 8천 정도의 금액대 밑으로 떨어져 있는 밑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면은 게다가 뭐 용적률은 검색이 가능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국 단위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장점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은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적게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한 채든 열 채든. 그리고 매도할 때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양도 때. 자, 지방과 면, 읍, 군 단위는 예,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이라고 살라쳐도 살 때 뭐 이런 취득세 이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중과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남는 게 없죠. 근데 요거는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틈새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때도 팔 때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투자 전략을 핀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자, 이미 지금 속도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은 이 1억 이하 아파트를 공략하는 건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까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후발주자입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장이. 자, 일단 지방 투자라고 볼게요. 이렇게 틈새. 개인적으로는 이 지방에서 투자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일단은 장기가 너무 장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만약에 한다라면 이 지방 투자는요. 서울의 이 대체주택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약간은 비슷한데 이 전세 수요를 정확히 계산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탈출하는데 가장 큰 어,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서울의 대체주택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젊은 수요층, 직장과의 연계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 투자는 아파트죠. 그리고 거의 이 지하철이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이 아이들의 학군 그리고 주변의 주거 벨트 라인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직주 접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학세권을 기반으로 두고 전세 수요를 과거와 기록을 보면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러한 선행 투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이 가격 확장 가능성을 봐야죠. 성장성. 그걸 볼 때 이제 호재를 보게 되는데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건축인데 사실 지방시장에서 재건축을 노리고 투자한다는 것은 크게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렵겠죠. 그쵸? 웬만하면 택지 지정에서 개발해 버리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지방이라고 해도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자, 근데 단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다 살펴야겠죠. 이 단점은 이 한마디로 정의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왜 공시 가격 자체가 낮았을까라는 물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가시란 얘기죠.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 선점이라기보다는 후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할 만한 지역의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아파트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지금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지만 내년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도 추진되고, 그렇죠? 자, 매년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공시가 1억이 아닐 수 있죠. 지금 내가 투자할 땐 공시가 1억 이하의 메리트를 취하지만 내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요자들이 진입할 메리트가 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년에는 1억 초과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만 딱 봐도 거의 뭐 1억 이하 아파트인데 5천 정도씩 오른 그런 아파트도 있거든요. 수익률은 엄청나죠. 근데 이게 팔려야지. 그쵸? 후 매수자에게 메리트가 없어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되진 않습니다. 예. 지방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성과 메리트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도시를 새로 기획해서 택지 개발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요. 왜냐하면 조합원을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택지 개발은 땅 사서 개발해버리면 끝인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틈새 매물일 뿐 이 자체적으로 이 모든 규제들이 없었을 때 과연 이 1억 이 아파트를 찾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지 않고 본인의 확신이 없다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늦으면 무조건 물린다는 겁니다. 장기가 아니라 초장기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중간에 늘어지게 되면 이 본인이 아무리 장기라고 생각했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손절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축 위주라서 잘 안 팔립니다. 일단은 지방이라고 하면 더 그렇죠. 후에 이 진입하는 게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도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실수요자는 서울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높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구축 위주기 때문에 이거를 사줄 만한 실수요자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스크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이 부분, 제가 오타를 내가지고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 공시가격 3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리트 중에 하나 있다고. 지방하고, 또, 이 경기와 세종, 읍, 면, 그리고 광역시의 군, 요런 지역들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의 주택이면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미포함입니다. 근데 이게 초과하게 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 몇 푼 더 벌자고 했을 때 오히려 다른 데미지를 입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오늘의 컨셉은 공시가 1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단점도 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또 예를 들어 재건축이 된다 하면은 또 얘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틈새, 취득세 중과를 피한 풍선 효과가 발현되는 이 시장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나중에 재개발 되겠거니 재건축 되겠거니 아니면은 뭐 몇천 먹고 빠진다느니 이러한 이 뇌피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장기간으로 묶이게 되거나 혹시라도 이 뭐 경제 위기나 해당 지역에 위기가 왔을 경우에 현금화가 아예 안 돼 버리거든요. 상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아예 안 돼서 자금이 스케줄이 꼬이게 되면은 흑자부도라고 하죠. 자산은 있는데 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가장 이 틈새로 뜨겁게 거론되는 지역들 보면 이제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예를 들어 이제 의정부 빌라들, 그리고 지방시장들, 지방엔 이런 주택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시장들, 요런 지역들이 이 막연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사는 건 너무 쉬워요. 나중에 매도가 괜히 예술이 아닙니다. 나중에 깨달으시게 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투자가 아예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지금과 같은 공시가 1억을 노리는 컨셉 이런 건 없었지만 이 지방시장이 이 갭이 워낙 적기 때문에 투자로 돌았던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초장기로 묶이시고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저도 아쉬운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그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나쁘다고만 판단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미 다 돌고 돌아서 서울이 제일 싸 보이는 시점까지 또 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서울권에 투자하면서도 취등록세 아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도 안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진행되고 조바심은 나고 그러시겠죠. 마음 급해져서. 근데 순간에 이 실수는 투자를 안 한 것만 못한 경우로 인도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무조건 상승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까지 올랐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뭐 상황이나 이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